시작하겠습니다. 자, 다른 거 넘어가고요. 축척 변경 가보세요. 거기 369페이지에 있는 거 여기 보는데, 자 여러분 이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축척 변경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고 쳤을 때 그때 여러분 생각에 지번 있죠? 지번이 바뀔까요? 지번. 그럼 지목은? 지번 안 바뀌고 지목도 안 바뀌고. 그럼 면적은? 그럼 경계는? 그러니까 지금 축척 변경이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게 축척을 여기 나온 것처럼 축척을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200분의 1 축척으로 이렇게 지적도 1200분의 1 지적도로 시작이 됐었는데 이것을 500분의 1 이렇게 지금 옮겨 등록하는 거, 이걸 축척 변경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추적을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옮겨갈 것 같으면은 그거 뭐 지번, 지목 이런 게 왜 바뀌겠지? 안 바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면적도 실제 땅 크기는 그대로인데, 지금 실제 땅 크기 그대로인데 축척만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면적도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안 하고 넘어왔지만 신규 등록이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 필지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필지, 두 필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근데 이 축척 변경이라는 것은요,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요. 축척 변경은 한 지역으로 하는 거거든. 한두 필지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지역을 해요. 한 지역이니까 작게는 수십 필지에서 많게는 수천 필지가 대상이 되는 거라고. 이게 그러면 그 지역의 특징이 뭐냐, 어떤 경우에서 그런 게 하느냐라고 할 때, 이게 필지가 보통 도심 구시가지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도심 구시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필지가 작고 복잡해. 필지가 작고 복잡한데 거기다가 이게 여러분, 자 지적도에 있는 경계하고 실제 담쳐놓은 거 있잖아요. 이건 당연히 일치가 돼야 되겠지, 그죠? 그 지적도의 경계가 소유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담쳐놓은 게 점유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소유와 점유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만약 보통의 원칙적으로 이게 안 맞으면은 둘 중에 어떤 걸 기준으로 가야 돼요? 이걸 기준으로 가지. 이걸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게 경계라 그랬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담쳐놓은 걸 고쳐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 축척 변경 지역이 이게 안 맞는 거거든. 지금 안 맞는데 대상 지역이 한두 필지가 아니라 수천이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축척을 이렇게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옮겨가면서 동시에 이거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주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소유 상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유를 고쳐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때요? 도면에 지금 나와 있는 선하고 실제 담쳐놓은 게 다르다면은, 도면의 선대로 담을 고쳐라라고 한다면은 건물을 잘라야 돼. 도심 구시가지들은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면의 선대로 실제 경계를 일치시켜봐라라고 하게 된다면은 건물을 다 잘라야 된다고. 그럼 사업 못하지. 한두 필지는 당연히 그렇게 건물 자르더라도 해야 되겠지만은 수백 필지로 어떻게, 수백 개의 건물 어떻게 잘라요? 사업을 못 해버린다고. 그래서 축척 변경할 때는요, 요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걸 기준으로 해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담쳐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적도 다시 그리는 거야. 그걸 기준으로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에 따라 지적도가 다시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점유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적도를 다시 그리고, 예전에 면적은 이걸 기준으로 지금 써 있잖아요, 그죠? 그 면적이랑 비교해 보니까 면적의 증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요걸 기준으로 해서 필지 경계가 새로 정해지고 거기서 면적을 계산하니까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면적의 증감이 생겨요. 그러면 증감이 생긴다라는 말은 땅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거든, 이걸 하게 되면. 근데 이것을 소관청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관청이 이 사업을 하려면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라, 이 말이 나오거든. 그런데 지금 뭐라고 꼬셔버렸길래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일하겠다고 동의서를 썼겠어요? 뭐라고 꼬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늘어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왜 줄어든 것만 생각하냐, 당신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물론 그렇게도 말은 하겠지만,
진짜는 보상 중에 아니에요. 보상. 그러니까 청산 절차가 있어.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돈을 주는 거고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돈 내놓으라 그래요. 청산 절차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축적 변경의 절차가 엄청 길어요. 이게 내용이 단순히 축척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작업을 같이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핵심은 이거야. 점유. 이거대로 경계가 다시 그려지기 때문에 면적의 증감이 생기고 면적의 증감이 생기니까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중에 청산까지 다 하게 되는 이유가 이 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적 변경 이해하실 때는 단순히 축척만 작은 걸로 옮겨간다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점유 상태대로 다시 경계가 그려진다. 이걸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둬야 돼. 안 그러면은 이해가 잘 안 간다고요. 제가 자꾸 이게 앞에서 너무 더워. 이거 열이 난다고. 자꾸 이거 피해 이쪽으로 가는데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뭐라 그럴 것 같은데? 선생이 사라진다 막 이러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되게 더워요. 전자파 엄청 나올 텐데 이거 걱정되는데? 어? 하고 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축적 변경 전체적인 절차를 한번 쭉 칠판에다가 설명할 테니까 책에 줄은 안 칠 거예요. 편하게 들어보세요. 애운다라는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 그냥 그 흐름만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절차로 가보면은 참 이거 가기 전에 간단한 얘기 보면은 여러분 소유하고 점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지. 여러분 이게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월드컵 하잖아요. 월요일 맞죠? 몰라요?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그렇습니까? 월요일이 아니고? 난 왜 월요일이라고 생각하지? 하여튼 그럼 이제 이영표가 해설할 거란 말이에요. 이영표 해설할 때 여러분 잘 안 들었죠? 이영표는 어떻게 말하자면은 우리 선수들 골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하는 비중이 높아요. 이러면서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을 소유라는 거예요. 잠깐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라 해야 돼? 점유라고 그래야 돼? 점유라고 해야지. 근데 소유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소유는 자기가 영구적으로 갖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한 권리를 갖는 거죠. 점유라는 것은 내가 이게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잠깐 차지하고 있는 게 점유야. 여러분 책상 앉아 있는 게 점유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볼 터치를 잠깐 하는 거니까 점유라고 해야 되는데 맨날 소유라고 그래. 근데 들을 때마다 속 불편해 죽겠어 마음이 그냥. 근데 이영표가 그렇게 해설하니까 이제 다른 해설하는 사람도 다 소유라 그래요 이제. 들어봐 올해 또 이제 신경 쓰이게 생겼네. 이영표 데려다가 한번 가르쳐주고 싶어. 이거 점유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지. 자 내용 들어갑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이게 말했지만 이게 축적 변경을 하게 되면은 면적의 증감이 생긴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소유자 3분의 2,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야.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 이제 축척변경위원회라는 게 뭐냐면 이 소유자들의 대표기관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소관청에다가 축척변경을 하기 위해서요. 이 축척변경위원회를 둬요. 5명에서 1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최소한 절반 이상은 소유자들로 구성돼야 돼. 해당 지역의 소유자들이 이 절반 이상의 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유자들의 대표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제 의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 여러분 지금 이 축적 변경을 소관청이 하는 거거든. 소관청은 특시군구잖아요. 특시군구. 그 상급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상급자. 소관청의 상급자를 시도지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자 그러면 이 동작구청장의 상급자가 서울시장이겠죠. 해서 여기서 시도지사 할 때 시 있잖아요. 이 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시장을 말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구가 있는 시. 그래서 여기처럼 지금 서울처럼 구가 있잖아요. 그럼 소관청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 상급자가 시장이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구가 없는 시면 도지사가 되는 거지. 시도지사가 상급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승인을 받는 거야. 그럼 왜 하냐? 아까 말한 왜 상급자한테 승인을 받아야지 이걸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했지만 대규모 재산권 침해가 발생해요. 한두 필지도 아니고 수백 필지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니까 상급자한테 승인받고 신중하게 일해라. 뭐 이런 뜻이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랍니다라고 시행 공고를 20일 이상 합니다. 이때 어떤 상황 이게 어느 지역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그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면적이 증감이 생길 텐데 그 청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그리고 소유자나 점유자들은 이런 것을 협조 좀 해주세요라는 것들이 공고가 돼요. 이런 이제 공고가 되면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소유자나 점유자가 협조해 달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건데 이게요. 현재 내가 땅을 점유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내가 점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뚝을 박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럼 누가 설치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소유자나 점유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나 점유자가. 이거 소관청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누가 설치한다고요? 소유자나 점유자.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마음이 당연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으니까 약간 이상하세요. 약간 이상하지? 왜요? 아니 소유자가 설치할 수도 있고 점유자가 설치할 수도 있다 그 말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 땅 주인이라고 한번 쳐봐. 응? 여러분이 땅 소유권자라고 그럼 여러분들한테 어디까지 점유하고 있는지 말뚝 박아놓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박을 거냐고. 그렇지. 새벽에 잠을 안 자고 일찍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쪽에다 내가 박아버릴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옆집은 바본가? 응? 옆집 바보예요? 당신 뭐 하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점유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소관청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나 점유자로 하여금 이걸 설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점 표지 말뚝 박아놓은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측량을 실시하는 겁니다. 측량을 해가지고 거기서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거야. 이 점유를 나타내고 있는 경계점 표지 이걸 기준으로 측량을 다 실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계 정하고 좌표 정하고 면적 정한다고. 그런데 지번하고 지목까지 다 새로 정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 축척 변경 지역은 분할이 아주 많이 된 지역이야. 필지가 너무 작고 복잡해. 그럼 분할을 계속 수십 년 동안 반복해 버리면 지번 배열이 불규칙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는 거 싹 밀어버리고 지번 다시 붙여버려. 이거. 그리고 이제 지목도 있죠. 지목도 일반적으로 대장에 써져 있는 것대로 땅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그렇지만은 대장에는 잡종지라고 써 있는데 거기다가 건물 지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는요. 실제로 현재 땅 이용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용 현황대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이용 현황대로 다 해주는 거거든. 축적 변경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다 바뀔 수 있도록. 그럼 여기서 여러분 생각할 때 다 바뀔 수도 있겠지만 땅 주인이 정말 지금 관심을 두고 민감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이 땅 소유권자라면 나 지번 잘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막 그러겠어요? 그건 아니겠지. 진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뭐겠어요? 면적이지. 면적이 내 땅이 지금 늘었냐 줄었냐 이렇게 지금 관심이 많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중에 이렇게 이제 이 어떤 필지 각각 필지에 대한요 면적의 증감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필지 면적은 4.8제곱미터가 줄어버렸다. 5.3제곱미터가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증감 면적을 다 써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럼 이 사람한테 이제 면적이 줄어버린 사람한테는 돈을 줘야 될 것이고 면적 늘어난 사람한테는 돈을 받아갈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청산 절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청산 절차. 그럼 청산한다라는 말 할 때 그럼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받고 할 텐데 얼마를 줄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이 사람한테는 얼마를 줘야 되겠어요? 이 값을 알아야지. 이 제곱미터당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야 그 가격이 나오면 면적을 곱하면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얼마 받아갈 거냐? 마찬가지로 이 제곱미터당 가격을 정해가지고 면적을 곱해. 그럼 금액이 나올 거라는 거지. 이렇게 청산 절차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제곱미터 가격 정하는 거고 거기다가 면적 곱해서 금액이 산정돼요. 그러면 자 금액이 이제 다 정해졌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이것을 공고를 해가지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다 열람할 수 있게 해줘. 여러분들 여름 땅 소유권자라고 쳐봐. 자기 집 청산금만 궁금하겠어요? 옆집도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다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해줘. 15일 이상. 근데
옆집까지 건너집까지 다 궁금한 사람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집것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럴까 봐 일일이 통지해줘요. 일일이 소유자들한테 당신 언제까지 얼마 내놔라, 당신 언제까지 얼마 받아가라 이렇게 통지를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일 이상 공고를 하고 20일 내 통지하는데 이거 외울 때 공통 1520이 외우거든. 공통 1520 공고 15일 이상 통지 20일 내 이렇게 외워요. 학생들이. 공통 1520 이렇게 외우거든. 자 이렇게 청산금까지 다 통지했어. 그럼 이제 통지 얼마 내놔라 얼마 받아가라 통지 왔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돈 내놓고 받겠지. 그걸 해야 되는데 자 이게 6개월 내로 납부를 해야 되고 6개월 내로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지 받았으면 6개월 내로 돈 내놔야 되는 거야. 통지해줬으면 6개월 내로 지급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통지를 받았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돈 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는 다투고 싶다. 돈을 왜 이거밖에 안 준다 그러냐? 이렇게 많이 내놓으라 그러냐? 하는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지받은 대로 1개월 내로 하는 거야. 근데 1개월 내로 소관청한테다가 이의 신청을 하는데 그런데 이걸 바로 소관청 끝내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 축척변경위원회에다가 이제 이 사안이 들어왔는데 니들이 한번 의결해줘라. 라고 해보에 보면은 위원회가 1개월 내로 의결해가지고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척변경 이의 신청과 관련돼 가지고는 1개월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1개월 이렇게 그게 답이야. 지금 제가 말한 게 한 문제씩 나오는 거였어. 그래서 이의 신청을 소관청에다가 1개월 내로 하고 소관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 위원회가 1개월 내로 의결해 준다. 1개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의 신청도까지 맞춰지면은 이제 다 돈 주고 받는 게 과정이 끝났잖아요. 그럼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지. 그럼 돈이 만약에 남았어. 그럼 그 돈 누가 가질까요? 찍어봐요. 국가, 지자체, 소유자. 누구? 네? 소유자. 그럼 돈이 모자라. 그럼 누가 메워야 돼요? 남으면 소유자 가지고 모자라면 국가가 메우고 어떻게 피해서 말을 했어요. 지자체. 모자라는 건 지자체가 메우고 남은 지자체가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청산금 차액이 생겼을 때는 그때 지자체가 부담하고 지자체가 수입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청산금의 지급 및 납부가 다 완료됐죠. 돈 주고 받는 게 다 끝났잖아요.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제 확정 공고를 하게 돼요. 이렇게 됐다. 라고 확정 공고를 하는 거야. 그럼 확정 공고가 됐으면 이제 이때 이 어떤 구체적인 필지에 대해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가 다 새로 정해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면은 그에 따라 지적 정리가 되고 등기 촉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진다고. 이 과정으로 지금 진행이 돼요. 어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저렇게 되나 보다. 대충 감은 왔죠, 그죠? 외워졌어요? 그랬을 리가 없지. 그랬을 리가. 그래서 뭐 지금 외워질 리가 없잖아요. 그럼 대충 축적변경이 저런 거나 보다라고 감은 오죠, 그죠? 자, 제가 축적변경 쭉 설명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은 뭐예요? 청산? 제일 기억에 남는 거.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래도 제가 아까 제일 강조했던 말이 뭐였어요? 이거에서 점유라 그랬지, 점유. 점유하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새로 정한다. 그리고 축적변경은 한두 필지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지역을 한다. 한 지역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안 맞아. 이게 불일치하다고. 그러니까 큰 축적으로 옮겨가면서 일치시키는 작업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때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요? 점유. 이렇게. 그러면 그 점유 기준을 해가지고 다 경계를 새로 정하고 면적 구하다 보니까 증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 증감이 생기니까 재산권 침해가 생긴단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3분의 2. 이게. 그리고 축척변경위원회라고 이 축척변경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들의 의결을 거쳐 소유자들의 대표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게 대규모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니까 상급자인 시도지사한테서 승인받고 그럼 승인까지 받고 나면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시행 공고를 20 이상 한단 말이에요. 그 공고 내용 중에 어느 지역에서 언제까지 하게 되고 그때 청산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소유자나 점유자는 이런 걸 협조하세요. 공고가 되는 거예요. 그 공고 중에 소유자 협조사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경계점표 설치하는 거야. 이게 점유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 이게 소유자나 점유자가 공고일로부터 30일 내로 설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계점 표지 기준으로 해가 측량을 해가지고 경계, 좌표, 면적, 지번, 지목이 다 새로 정해지는데 이게 다 새로 정해지니까 축적변경이 토지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중에서 제일 민감한 게 뭐라고? 면적. 그 증감 면적을 쭉 써놓는단 말이지. 그게 지번별 조소고.
그러면 지번별 조서회가 어떤 필지 면적 얼마 늘었다 줄었다 다 써졌는데 그에 따라 청산금을 주고받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청산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그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해야 돼. 그리고 면적을 곱하면 청산금이 산정이 되는 거라고. 근데 청산금을 구했으면은 그 땅 주인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공개해 버려. 그래서 15일 이상 공고해서 다 볼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 것도 관심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 내놔라. 얼마 받아가라 내놔라. 일일이 또 20일 내로 통지를 해줘가지고 다 알려줘요. 그럼 통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낸다고 돈을 또는 받아간다고. 6개월이라고 이게. 근데 돈을 그냥 내면 좋았는데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뭐냐 너무 이거밖에 안 준다 그래. 이러면서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소관청에다가 1개월 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청산 다 맞춰주고 나면 돈이 남거나 모자랄 수 있을 텐데 그때 차액 처리 어떻게 할 거냐. 지자체의 수입 또는 부담을 한다. 이렇게 해서 청산이 다 맞춰지게 되면은 그 다음 이제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한다라는 말로 나오게 되고 이때 이제 끝나는 거야. 확정 공고하면서. 그리고 나서 정리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어때 좀 알아들었지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봐요. 청산금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봐라. 납부 고지되거나 통지된 청산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 또는 수령 통지 받은 날로부터 얼마 내로 소관청에다가 이의신청하는 거야. 얼마 내예요? 1개월. 이의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얼마 내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에 지체 없이 내용을 이의신청에게 통지합니까? 얼마 내로? 1개월. 그래서 축적 변경 이의신청은 1개월이다. 맨 그렇게 오는 거야. 1개월. 그게 답이지 3번. 이거. 다음에 이거 지금 올해 문제예요. 올해 나왔던 거야. 이것도 올해 나온 거고. 자, 틀린 거 골라보세요라고 했거든. 1번하고 2번은 지금 제가 설명을 안 했어. 그래서 축적 변경하는 사항을 심의결하기 위해서 소관청에다가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아까 가볍게 말을 한 거죠. 이걸 두게 되고. 그리고 2번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관청이 지명. 당신 하세요. 라고 소관청이 지명해 주는 거예요. 맞아. 3번 소관청 축척변경 측량을 완료했을 때에는 신청일 현재 지적 공부상의 면적 이것과 측량 후 면적 이것을 비교해서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 이동 현황 조서를 작성합니다. 틀렸지. 아까 원래 대장에 써져 있는 면적하고 이게 측량을 새로 해가지고 구한 면적하고 비교해서 증가 면적을 쭉 선언을 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지번별 조서였잖아. 지번별 조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4번 소관청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내로 소유자에게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암기할 때 공통 1520 하고 한다는 말이에요. 공통 1520. 공고 15일 이상 통지 20일 내. 이거 통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20일 내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됐을 때에는 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해야 됩니다. 자, 확정 공고 시점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돈 납부하고 지급하는 게 다 끝났을 때, 돈 주고받는 게 끝났을 때. 이것은 아예 한 문제로 나간 적이 있었어요. 5번은. 그냥 축적변경 한 문제가 이거였거든. 축적변경의 확정 공고 시점으로 옳은 거 골라라. 이게 문제였어. 그래서 정답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됐을 때 이게 답이었다고. 이렇게. 정답이 지금 몇 번이었어요? 3번. 이 문제 어려운 거겠어요? 무난하겠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 땡큐하고 맞춥니다. 땡큐. 이 정도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땡큐하고 맞춰요. 더 쉬운 문제가 나와요. 이거. 응? 이거 아까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받으라 했어요? 3분의 2. 이게 올해 3문제 나왔다니까? 아니 이렇게 보통 여러분 축적 변경은 양이 되게 많아. 이게 다가 아니야. 책에 써진 게 더 있어요. 그래서 축적 변경 어렵게 내고 싶으면 되게 어렵게 낼 수 있거든. 근데 지금까지 기출 문제들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주 어렵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어린도 어렵게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테마에서 3문제를 낼 것 같았으면은 되게 자세하게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깊게? 근데 그렇게 안 냈어. 그래서 올해 조금 무난했다라는 이유가 문제가 이러니까 얼마나 학생들 당황했겠어요. 이렇게 쉬워도 되나 이러면서 3분의 2가 한 문제라고? 1개월이 한 문제라고? 이렇게 풀어버렸다니까.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 겁니다. 여기까지 나가고 다음 주에 거기 371페이지 이어서 볼 겁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세법